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특정 부수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를 그 세 글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로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해드릴 부수는 한일자 부수입니다. 한일자 부수는 한일자 자체, 이건 자기 부수죠. 그리고 고모래라고 하는 의미의 정자, 한국에 그 정씨가 있죠. 그 정씨 중에 나라 정자를 쓰는 분이 있고 이 고모래 정자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 고모래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7개를 뜻하는 칠자, 언덕을 얘기하는 구자, 아니다 라고 하는 불자, 어른이라고 하는 장자, 윗부분을 얘기하는 상자, 아래를 얘기하는 하자, 세상 할 때의 세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한일에 해당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자는 이 한일을 제외하고 한획에 해당되는 거죠. 칠자도 한일자를 제외하고 한획에 해당되는 거고, 구자는 하나, 둘, 요거는 자기 부수니까 빼고 셋, 넷, 4획이 되는 거죠. 아니 불자는 부수 빼고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어른 장자는 이걸 빼고 하나, 둘이 되는 거고, 윗상자는 이걸 빼고 하나, 둘이 되는 거고, 아래 하자는 이걸 빼고 하나, 둘 하게 되는 거죠. 세자는 이거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죠. 이제 하다 보면 이거를 넷으로 할 수도 있죠. 이걸 니은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다섯으로 셌을 경우에 없으면 넷에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는 넷으로 셌는데 없으면 다섯에 가서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한일자는 한자 중에서 제일 쓰기 쉬운 겁니다. 그냥 가로로 써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해서 한일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그래서 한일자는 자기부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획에 해당되는 거죠. 한일자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일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등이라고 하면 시험을 봤다든지 경기를 했을 때 탑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일군, 이게 일꾼이 아니에요. 일군이라고 하면 야구에서 1군, 2군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실제 그 야구 팬들한테 경기를 보여주는 팀이 1군이죠. 이제 2군은 성적이 나빠지면 2군에서 뛰다가 2군 성적이 좋아지면 1군으로 다시 편입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1년이라고 할 때 이 년은 주기를 나타내는 시기 또는 피리어드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자 대신에 2년, 3년, 10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 년 대신에 일주일, 1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1년은 한 해란 뜻입니다. 일람표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기술한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이 단위, 하나, 둘, 셋, 넷을 세는, 사람을 세는 단위가 되고, 그럼 1명 대신에 2명, 3명, 4명, 10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말은 another
네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명 뭐뭐뭐뭐라고 불리운다 이런 뜻으로 일종의 뭐 별명일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명칭이긴 하지만 사회,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이렇게 사회에 따라서 달리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일명이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통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생활, 보통 일어나는 생활에서 특히 일상적이라면 루틴하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돼서 매일같이 진행하는 일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수를 한다든지, 또는 일어나자마자 뭐 냉수를 한 컵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인 거죠.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도록 처음부터 제조된 거예요. 여기서 회자를 빼고 일용품이라고 할 때의 일용품은 그게 한일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날일자를 씁니다. 근데 일회용품 할 때는 이게 한일자 써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품이다. 일정한 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 고정된 방법으로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제 의학에서는 일정하니 검출한 수치가 변하지 않고 특정 범위 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르몬은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체온은 일정한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합쳐져 있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규격이 균일하게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거는 균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한자 결자가 아예 없어져 버렸네요. 결자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결자는 그냥 옆에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물수변이라고 그랬죠. 물수변으로 하나, 둘, 셋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결정하다 라는 의미의 결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획에 해당하는 자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결자, 결정하다라고 할 때의 결자가 되겠습니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또는 뒤로 미루기로 해서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결정하다와 결심하다는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네, 결심하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고, 결정하다는 외부로 표출이 되는 차이가 있죠. 결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미팅,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진 것을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의사를 결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단단히 먹다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성명서를 내는 것을 결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선투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선투표는 다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냥 노멀하게 예선투표 다음에 중간투표 다음에 결선투표 이렇게 가는 그냥 노멀한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앞에서 결선투표를 했는데, 결선투표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확정하기 위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투표를 결선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통상적인 파이널 투표는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죠. 결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파이널 리그라는 의미로 그냥 노멀하게 예선전, 16강전, 8강전, 4강전 해서 결승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노멀한 케이스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을 1, 2등을 가리기 위한 경기라는 의미로 결승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었다. 결코라고 하는 것은 통상 결코는 부정문에 씁니다. 결코는 부정문에 써서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 라는 never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이 결코가 결단코 라는 말의 준말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가 반드시 라는 결의, 여기 아까 나왔던 결의죠.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결의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루고야 말겠다 이런 뜻으로 할 때는 결단코라는 뜻입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난 것을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회사,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의사결정 경로를 거치면서 어떤 일을 시행하기로 또는 시행하지 않기로 확정하는 그 기관의 의사를 확정하는 일을 결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재라는 말이 있어요. 결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대금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결재는 사인을 받다, 도장을 받다 그런 뜻이고요. 결재는 물건값을 내다, 서비스 요금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글자는 능자가 되겠습니다. 능자는 잘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기술을 보유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기육자인데 달월처럼 이게 달월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처럼 해서 이렇게 써주고, 이거 삐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삐쳐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삐쳐 내리고 다시 하나를 써주고,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연거푸 써지는 겁니다. 해서 능숙하다 할 때 능자가 되겠습니다. 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필기체로 쓸 때는 이걸 한꺼번에 그냥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찍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달월자로처럼 쓰는데 이걸 이쪽으로 삐쳐 올리고 그다음에 두 개를 긋고 그다음에 삐치고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글자를 삐치고 둘러싸고 한 구조로 써서 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능통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능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 인포메이션을 아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다.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능숙하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해낸다 라는 뜻이고,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고,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 무능하다, 할 능력이 없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효능, 기능과 효능의 차이는, 기능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효능은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효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능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 기능은 우리가 기계할 때 기자를 쓰는 거예요. 해서 그 기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뜻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기능은 능자는 같지만 요 앞에 기자가 다른 거예요. 요거는 기계할 때의 기자고 요거는 기술할 때의 기자예요. 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를 살펴보았고요. 그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실용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시는데 한글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Pray for Ukraine. Thank you.